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귀뜸도 안 해주시고 원래 2시 시작이었는데 뭐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만 하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도 뭐 랩으로 준비해서 인공지능을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강연 같은 걸 조금 해봤는데요. 오늘처럼 긴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잠을 깨워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을 알려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죠? 함수도 나온다고. 큰일 났죠? 네. 원의 넓이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예. 저는 모두의 연구소의 김승일 대표 겸 연구소장이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시작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네, 시작할게요. 네. 자,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뉴스 기사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EU에서 AI 로봇을 팔려면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드시 그 로봇에는 킬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버튼만 누르면은 로봇은 동작을 멈춰야 되죠. 예, 그러지 않으면은 유럽에다가는 AI 로봇을 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섭다란 얘기죠. 터미네이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많은 직업을 앗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은 내 직업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오, 다들 강력한 자신 있으시군요.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나타나서 이세돌 기사 말고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 빼놓고는 다 이겼죠. 그래서 어쨌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점점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야 뭐 피해가든 활용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인공지능 중에서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뭐냐면은 고양이 사진을 넣어주면은 이거는 고양이다. 강아지 사진을 넣어주면 이거는 강아지다. 이런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런 거를 사람보다 더 잘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내보내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입력으로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얘는 출력으로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넣어주면은 출력으로 강아지. 그래서 이런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내보낸다. 이걸 원래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벌써 답을 말씀하셔서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함수가. 그죠? 이런 거 기억이 살짝 나려고 하시죠? 예.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예.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거든요. 예. 뭘 배웠죠? 요걸 배웠어요. 예. 입력으로 3이 들어가면은 뭔가를 곱했더니 6이 나왔어요. 몇을 곱했죠? 아우, 감사합니다. 예. 2를 곱했죠. 네. 입력으로 강아지 사진을 넣어주고 뭔가 곱하고 더했더니 출력으로 강아지. 입력으로 고양이 사진을 넣어줬더니 뭔가 곱하고 더했더니 고양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수수께끼 상자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엄청 무서워졌죠. 그래서 왜 무서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똥말똥 하시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인공지능은 함수에 지나지 않다고. 그러면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으로 구해요 라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인공지능이죠. 그거는 우리가 시킨 것만 하는 인공지능이니까. 근데 조금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원을 둘러싸게끔 박스를 하나 그 위에다 딱 써요. 그러니까 씌워요.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조그만 구슬을 10,000개를 던져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구슬은 원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구슬은 원 바깥으로 빠지겠죠. 여기서 구슬 개수만 세면은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네. 아마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자료일 것 같아요.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네. 자, 반지름을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각형의 한 변은 2가 되겠죠. 맞나요? 안 어렵죠? 네. 그러면은 사각형의 넓이는 4가 돼요. 맞나요? 2 곱하기 2.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사각형 안에는 작은 구슬이 10,000개가 들어있고요. 던져봤더니 원 안에 한 7,853개가 들어있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비례식만 풀면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즉 구슬의 개수만 세면은 여러분들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럴 것 같죠? 안 어렵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맨 위에는 사인 함수 들어보셨죠? 사인 함수 같은 걸로 위아래를 하고 옆에는 막 이렇게 뭐 평행사변형 비슷하게 막 선도 긋고 막 이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뭐 사인 함수의 주기도 알려드리고 뭐 변의 길이도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린다고 할게요.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만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인공지능, 구슬로 만든 그 인공지능은 얘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죠. 이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슬의 개수만 세보면 돼요. 그죠? 벌써 사람보다 도형의 넓이를 잘 구하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두뇌를 어떤 함수라고 본다면 사람도 어떤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출력을 내보내죠.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인지도 하고 행동도 하는 출력을 내보낼 텐데 사람도 그럼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사람을 y는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단순한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두뇌라는 어떤 그런 함수를 구슬을 던져서 하듯이 데이터를 던져서 모델링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에 또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공지능 배웠고 함수라고 배웠고요. 머신러닝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시만 멈춰주세요. 네. 그네를 잘 타는 방법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찾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이 동영상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네를 잘 타는 법이 들어있어요. 다 보신 다음에 이 방식대로 그네를 타는 걸 애들한테 보여주시면은 놀이터에서 이제 거의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가 나올까 한번 모르겠네. 틀어주세요. 안 나오네요. 큰일 났네. 네. 이거는 소리가 없어도 되고요. 뒤쪽에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돼서. 네. 일단 이건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언제 이 사람이 일어서고 언제 앉을지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은 서 있는 걸 표현하고요. 0은 앉아 있는 걸 표현하는데 그래서 1111000이면 처음에 서 있다가 나중에 앉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1과 어떤 0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그네를 잘 타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4개의 사람이 막 랜덤하게 막 이제 그네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잘 못하겠죠,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래도 잘 탄 친구 4명을 뽑아요. 예. 그래서 그 4명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유전자를 만들고 조금 더 좋은 유전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세대를 계속 점점 늘려 나가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네를 조금씩 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친구는 잘 못하죠. 예. 그래서 잘 타는 친구도 있고 잘 못타는 친구도 있고, 예. 그래서 또 가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22세대 정도 되면은 다 잘 타는데 아직도 저 친구는 잘 못하죠. 여러분들은 저런 친구들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예, 제가 믿습니다. 어쨌건 이제 변화가 없어져요. 왼쪽이 초록색이 춘향이처럼 타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오른쪽이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예, 어떤 게 더 잘 타죠? 오른쪽이 훨씬 잘 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손 드신 분은 이렇게 타시면 돼요. 이제 공원에 가셔서 애를 불러놓고 엄마 아빠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타시면 돼요. 어떻게 하죠? 예, 지금 연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제가 이게 머신러닝의 예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그 넘어가기 전에 뒤쪽에는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혹시 그 좀 테스트 좀 뒤에서 좀 해봐 주세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러닝이라는 거는 학습을 한다는 말이고요. 학습을 한다는 말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얘가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운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져서 점점 더 무서워져요. 그래서 아까의 그 수수께끼 상자를 보면은 이제는 입력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수수께끼 상자 안에 함수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데 점점 좋은 함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럼 머신러닝 기법을 학습시키는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방법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는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입력으로 3을 줬는데 출력으로 정답으로 6이 나올 거야. 몇을 곱했다 그랬죠? 2를 곱했다 그랬죠? 쉽나요? 안 쉽나요? 쉽죠. 쉬우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런 3에다가 몇을 곱하면 6이 나올지 이런 걸 찾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아지 사진을 넣어주고 얘는 강아지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럼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하면 강아지라고 나올지 이런 거를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혹시 인공지능 개발자분은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손 한번. 이러면 제가 시킬까봐 손 안 드시죠? 네, 있어도 안 들 것 같아요. 네,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부터 만들어봐요. 그게 뭐냐면은 숫자 손글씨 인식기예요. 숫자로 0, 1, 2, 손으로 0, 1, 2, 3, 4, 5, 6, 7, 8, 9를 쓰면은 그게 0인지 1인지 2인지 맞추는, 예, 이런 걸 만들고요. 제가 누구나 제일 처음에 만든다 그랬잖아요. 만들기가 쉬워요. 예, 처음 배우는 사람들 만들면은 거의 막 인식률이 뭐 98%막 이렇게 나오는,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러면 이런 숫자 손글씨 인식기를 보면, 자 봅시다. 입력으로 숫자 손글씨 이미지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정답으로 첫 번째 그림은 0이었어. 두 번째 그림은 5였어. 세 번째 그림은 7이었어. 네 번째는 5고 다섯 번째 3이라고 정답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몇을 곱하고 더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찾는 거죠. 다 찾고 나면 이제 어떤 손글씨가 들어와도 걔는 출력으로 0, 1, 2, 3, 4, 5, 6, 7, 8, 9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문제풀이가 쉬운 이유는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정답 두 개를 다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를 페어드 데이터라고 해요. 한 쌍의 데이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이미지는 숫자 0이었어. 뭐 5라는 이미지는 숫자 5였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어드 데이터만 있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런 페어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료 진단이다.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내시경 영상이에요. 예, 그래서 내시경에 보시면은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종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종양이야 라고 색칠을 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밑에 색칠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내시경 데이터랑 요 색칠된 용종이 있는 데이터랑 페어가 돼요. 이제 정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내시경을 했는데 그 안에서 용종이 있다면은 용종만 색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죠. 네, 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번역기.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입력을 주고 걔를 번역해봐라 라고 하면은 처음엔 못하겠지만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I love you 라고 정답을 알려줘요. 예, 그러면은 입력과 정답 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큰일 났네요. 조시는 분이 생겼네요. 제가 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런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 번역한 번역 결과가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은 눌러서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뭐죠?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정답을. 구글이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구글 번역기는 똑똑해지겠죠. 예,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상 자막 생성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입력으로 어떤 사진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진을 문장으로 묘사를 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으로 저 시장에 어떤 사진을 입력으로 넣으면은 그룹 오브 피플 샤핑에라 나웃더 마켓. 예, 뭐 시장에서 사람들이 장 보고 있어요라고 이제 문장으로 알려줘요. 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 잘 봅시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Seeing AI라고 해서 AI를 다양한 그 소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떤 카메라가 잡은 어떤 영상을 글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글을 소리로 바꿔갖고 들려준다고 하면은 시각장애인도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카메라만 달고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음성을 합성하는 거예요. 음성을 합성한다라는 거는 입력으로 글을 넣어줘요. 예, 그러면은 출력으로 소리가 나와요. 말소리가. 예, 그래서 음성 합성기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주세요. 네.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핫하다. 예. 이 글을 입력으로 주면은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들어보시면 핫하다. 손석희 아나운서 목소리거든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이거는 네트워크와 또 다른 분 베리에이셔널 오토 목소리고. 인코더가 핫하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멸종된 사람족 종으로 그래서 잘 현재에는 뼈 읽죠. 화석이 성우같이 읽죠. 발견되어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목소리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멸종된 손석희 아나운서 목소리 사람족 같죠? 종으로 현재에는 뼈 화석이 발견되어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멸종된 사람족 종으로 네. 현재에는 뼈 화석이 발견되어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멸종된 사람족 종으로 현재는 뼈석이 발견되어 있다. 제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스타워즈는 멈춰줘야 될 것 같아. 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저게 4시간의 데이터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손석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4시간 있고 텍스트가 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4시간 있으면 입력과 출력만 있으면은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또 보면은 이 프로젝트 리보이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근육을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이제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루게릭병에 걸린 분들도 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플레이 좀 부탁드릴게요. I'm cat and I am an it. 그래서 3년 to 뒤에 use something that 예, isn't them.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아이 eye 게이징 gazing 트래킹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눈으로 키보드를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예 근육을 못 움직이기 전에 녹음되어 있는 본인의 목소리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는 텍스트만 입력을 해주면은 원래 자기의 목소리로 아까처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truly feels like a piece of me that ALS took away and 보시면 returned. 정말 This has 놀랍죠. lit a fire 이렇게 inside me 말하듯이 to 만들 수가 continue 있어요. fighting with everything I have. My voice is back and the whole world is gonna hear it. 자, 그러면은 여지껏 제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라는 걸 학습시키려면 입력과 출력이 한 쌍으로 있는 페어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페어드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야생동물 밀렵이 너무 심각하다. 이게 동물 잡는 덫이거든요. 예, 이 덫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잡아야겠다. 혹은 저 덫을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뭐 밀림이나 이런 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될까요? 입력으로 뭘 넣고 출력으로 뭐가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2018년도 논문에 나왔던 건데 일단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전체 땅을 섹터를 나눠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 그리고 그 섹터에서 14가지의 어떤 값을 얻어요. 뭐냐면은 그 섹터에서 마을까지의 거리. 마을에서 너무 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밀렵군도 가기도 힘들어서 잘 안 간다거나 뭐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을까지의 거리, 강까지 얼마나 먼가, 강까지의 거리, 땅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땅이 어떤 종류의 진흙인지, 뭐 딱딱한 땅인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14가지의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섹터에서 덫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몇 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그럼 이런 환경에서는 덫이 있더라. 저런 환경에서는 덫이 없더라. 이런 어떤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을 보여줘도 여기 왠지 있을 확률이 좀 높은데? 라고 하면 이제 가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밀렵을 예측하고 덫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 자기만의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 내 인사팀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력서가 있고 그 중에서 붙은 사람, 못 붙은 사람 이런 페어드 데이터, 어떤 이력서가 들어오면 붙는지, 어떤 이력서가 들어오면 떨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어떤 페어드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페어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 데이터만 찾을 수 있으면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자 한 명 친한 개발자한테 좀 만들어줘 이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1분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해서 뭐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코워크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페어드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느덧 20초도 안 남았습니다. 생각 다 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 안 시킬게요. 네, 그냥 찾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못 찾으신 분? 대부분 못 찾으셨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잘 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연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면 제가 강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강연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못 찾으셔서 큰일 났네요.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페어드 데이터, 입력과 정답, 입력과 출력, 쌍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을 수 제 생각엔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다 넓게 세상에다가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것이 인공지능 기술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모드연구소의 김승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